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타이완 국민당의 신임 주석 정류원이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녀에게 도이치벨레 독일의 소리 기자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도이치벨레의 타이완인 기자는 인터뷰가 아니라 정류원과 디베이트를 벌였습니다. 시비를 걸기 위해 작정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이치벨레 기자는 오늘 전쟁이 발생해 민주정권이 아닌 독재자와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투로 로우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정류원은 푸틴은 독재자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리더라고 말했습니다. 도이체벨레 기자가 타이완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지 그리고 그 결정이 시진핑에게 달려있는지를 묻자 정류원은 이게 정치 토크쇼도 아닌데 말을 끊고 반박할 거면 인터뷰는 왜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정류원은 러시아가 수년간 민주화됐으며 세상에 완벽한 민주사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국도 역시 개혁이 필요하지만 미국 대통령도 선출됐기 때문에 독재자로 부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류원은 푸틴에게 독재자란 꼬리표를 붙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우전은 배경이 복잡하다면서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을 진작에 포기했으면 아무 일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친민진당 계열의 타이완 매체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슷한 독재 국가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류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추종하는 타이완 외교부도 국민당의 정류원을 같은 논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벨레 기자가 많은 타이완 국민들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자 정류원은 즉시 우리는 홍콩이 아닌데 왜 자꾸 제2의 홍콩 소리를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베이징이 타이완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들 의도가 없지만 라이칭더 총통이나 민진당 정부의 행동과 발언은 타이완을 제2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라이칭더를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의향이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마행주 시절 국방비에 몇 배를 쓰는 지금 해협의 안보가 몇 배 더 나아졌냐고 물었습니다. 도이치벨레 기자는 타이완 현지인인데 사고방식이 독일인입니다. 정리원 국민당 신임 주석은 어제 정식으로 취임했습니다. 연설도 사자 후였습니다. 그녀는 라이칭더의 민진당 정권이 대립과 증오를 심으면서 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을 제2의 우크라이나로 만들고 있다면서 양안의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정리원은 호국신산이라는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도 미국에 의해 강탈당하고 있다면서 타이완이 미중 파워게임의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논조였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마잉주 전 총통도 눈시울을 적실 정도였습니다. 지금 타이완인들은 미국에 대한 원망이 대단합니다. 미국은 결코 타이완을 지켜줄 생각도 없고 돈을 강탈할 식민지로 여긴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좋은 사례로 미국은 2019년에 돈을 이미 납부한 F-16V 66대를 아직 한 대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F-16V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F-16을 방산기업 한시양이 라이센스를 받아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미국이 완제품으로 팔기로 한 F-16V는 돈은 냈지만 한 대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타이완의 항공 엔지니어들은 미국이 하는 짓은 합법적인 강도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5세대 전투기로 타이완을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 타이완의 공군 전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안 간 교역 규모는 중국, 러시아 간 무역 규모보다 큽니다. 그리고 타이완인들과 본토인들은 서로 결혼도 하고 비즈니스도 합니다. 한국의 남북한과는 다릅니다. 사실 행정구역만 다를 뿐 서로 동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말만 공산당이지 사회는 자본주의화되어 있습니다. 타이완은 결국 중국과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타이완도 러시아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미국을 따라서 러시아를 독재 국가라고 비난하고 우크라이나를 편드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러시아가 타이완에 해코지한 적이 없는데 라이칭더는 윤석열과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타이완이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것은 되도 않습니다. 양안은 지금 이 체제로 현상을 유지한 채 서로 잘 사는 게 최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매체 리아 노보스티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금관 복제품을 선물한 대목을 다루면서 무드리 첼로백,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보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것이니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동양의 지도자답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가 귀빈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조차 지혜로 가득 차 있지만 약간의 트롤링도 섞여 있다면서 그것은 서기 1000년경의 한국 유물인 신라 금관의 복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금, 반짝임, 그리고 고귀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화당 코끼리만큼이나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에 반대하는 미국 국민들도 기뻐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미국에서는 노 킹스라는 구호 아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군주처럼 칙령으로 통치하고 심지어 백악관을 자신의 개인 궁전처럼 여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야당의 관점에서 왕관 선물은 트럼프 대통령을 교묘하게 조롱하는 행위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왕관에다가 한국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 훈장이 수여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리아 노보스티는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물을 고르는 것은 유용한 재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처럼 필요치 않은 사람은 잊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를 초보 정치인으로 칭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는 모욕적인 도전이자 역설적인데 이는 러시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는 젤렌스키의 자존심을 고려하면 한국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아마도 무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왜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무슨 권리로 그런 대우를 받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키예프에 공감하는 폴리티코 기자에게 한국이 왜 남의 전쟁에 개입해야 하냐고 반문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젤렌스키가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대우받을 때 이재명은 젤렌스키가 적극적 중립의 원칙을 무시한 데 대해 무능하다고 비판했었다고 리아 노보스티는 말했습니다. 약소국 지도자의 임무 중 하나는 강대국 간의 갈등에서 자국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며 강대국을 자극하거나 군사적 충돌을 모색하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지만 젤렌스키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재 한국 대통령은 선생, 센세처럼 자신이 실천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한국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미국은 주요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친구이자 전략적 파트너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재명은 또 타이완은 한국의 전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100번 맞는 명제입니다. 양안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젤렌스키의 결정적인 숨통을 쥐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크라스노아르메이스크, 지미트로프, 쿠피아스크의 우크라이나군 1만 500명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갇힌 우크라이나군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와 서방에게도 포위된 군대가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투항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위된 키예프군은 항복과 옥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크라스노아르메이스크에서는 식량과 탄약이 고갈된 우크라이나군이 새벽에 200명씩 결사대를 조직해 4차례나 포위를 뚫으려다 좌절했습니다. 1인당 탄창 3개, 수류탄 하나만 지닌 채 포위망을 돌파하려다
열 압력탄과 드론 공격을 받아 몰살당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포위된 지역에 우크라이나 기자뿐 아니라 모든 기자들이 자유롭게 들어가 취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6시간 동안 교전을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지역이 포위됐다는 게 러시아의 선전이라고 젤렌스키가 계속 거짓말하자 언론 매체들이 직접 확인해 보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포위돼 괴멸당하고 있는 키예프군의 참상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쟁연구소는 전황과 관련해 계속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황을 숨기기 위해 기자들의 이 지역 접근을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이고르 코나셴코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최전선의 실조 상황을 은폐하고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 국민을 속이기 위해 언론이 가마솥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젤렌스키의 언론 보도 금지는 러시아의 보안 회랑을 통하지 않고는 가마솥에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포위 상태는 100%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가마솥의 참상을 언론을 통해 세계에 알려 2022년 아조프스탈처럼 대규모의 항복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포하고 인도적 회랑을 조성해 되도록 많은 투항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1만 명 이상이 백기를 들고 나오면 그 충격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